요즘에 사람들이 음료를 잘 안 마신대요. 사실 대제로 시대가 열리고부터는 엄청들 맘 놓고 마셨을 것 같은데 저도 제로 음료 냉장고에 쌓아놓고 그냥 물처럼 마시거든요. 근데 약간 의외의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작죠?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감기 피해가려고 막 발악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약간 그 ASMR이다, 특별판이다 생각을 하시고 나름 즐겨보는 부분 좀 제안 드려보고요. 나름은 날마다 오는 이렇게 보이스가 아니니까 보통 우리나라 음료 시장 같은 경우는 롯데 칠성이랑 LG 생건의 이렇게 양강체제로 보고 있어요. 지금 통계 LG 생건이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콜라랑 혜태가 LG 생건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양강 중에 하나인 롯데 칠성 음료의 작년 음료 부문 실적을 보면은 얼마나 시장이 안 좋았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은 마이너스 2%,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가 나왔어요. 분기별로 보면은 작년 4분기가 유독 좀 안 좋았는데 매출은 마이너스 5%,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61%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난 게 지금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냐면 음료 부문이 적자를 낸 게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이게 10년도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서 10년이지 기록이 안 남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상 첫 적자가 아닐까 뭐 이런 말까지 돌고 있어요. 근데 음료 말고 술은 조금 팔렸거든요. 주류 부문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잘 팔렸다 뭐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는 플러스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요즘에 뭐 술 잘 안 먹는다, 회식도 잘 안 한다 하지만은 술값도 계속 올리고 있었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음료 쪽은 진짜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거예요. LG 생건의 경우도 적자까지는 아닌데 4분기 영업이익이 21%나 감소했어요. 지금 뭐 구조 조정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G 생건이 코카콜라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 중에 코카콜라 음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희망퇴직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17년 만에 처음이래요. 근데 참고로 음료 부문 중에 거의 유일하게 매출이 증가한 품목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짐작이 조금 가시나요? 바로 에너지 음료예요. 에너지 음료의 주요 소비층 중에 하나가 10대 학생이나 20대 대학생들인데 이게 막 잠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이걸 엄청 마신대요.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무조건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그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과거보다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사교육을 받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피곤하니까 더 이런 거 마시면서 공부를 하나 봐요. 근데 이게 많이 마신다고 해도 우리 애들이 지금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10대, 20대 수요는 조금 정체가 되긴 했는데 요즘은 그 30대, 40대 쪽으로 소비자층이 확대가 좀 많이 됐대요. 공부하면서 먹던 애들이 다 커가지고 노동을 하면서 먹고 그러나 봐요. 우리 한국이 또 일 많이 하기 대회 나가면은 그 항상 세계 대회에서 메달권에 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에너지 음료도 설탕 없이 재료로 많이 팔아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이 마신대요. 운동 전에 마시면은 이렇게 무게를 더 칠 수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부스팅을 할 때 이렇게 마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PC방 가면은 꼭 밤을 새는데 친구들이랑 몬스터 제로 같은 거 시켜놓고 이제 마시고 밤을 새거든요. 어쨌든 지금 국내 음료 업계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은데 보통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는 음료수가 잘 안 팔렸다는 말이고 적자가 났다는 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했다는 건데 일단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맨날 하는 당연한 소리 또 하는 거지만은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점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원래 음료 산업이 경기 변동을 잘 안 탔다고 하거든. 경기 안 좋다고 우리가 뭐 콜라 안 먹습니까? 콜라는 그냥 집히면 먹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으면 먹는 거고 치킨 햄버거 먹을 때 먹는 건데 우리가 뭐 살 뺀다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뭐 돈 없다고 안 먹는 물건은 아니잖아요, 음료수가. 근데 이번에는 경기 영향을 조금 적잖이 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배달 음식을 시키면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음료수잖아요. 추가 주문을 하든 뭐 서비스로 받아 먹든 한국에서는 이게 거의 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배달 매출이 곧 음료 매출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달 음식이 가격이 오르고 코로나가 또 끝나고 하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만큼 잘 안 먹습니다. 그만큼 음료도 좀 덜 먹게 될 수 있고 요즘에 물가 때문에 외식도 잘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요즘에 그 당뇨니 혈당 스파이크니 해가지고 설탕을 안 먹으려는 분위기가 또 있다 보니까 음료 자체를 기피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고요. 물론 제로 음료가 이렇게 있다곤 하지만 모든 음료가 제로는 아니니까. 다음으로 매출 감소 말고 비용이 증가한 측면을 보면은 이것도 좀 너무 뻔한 얘기지만은 기본적으로 생산 원가가 많이 올랐어요. 환율도 올라서 이게 조금 더 뻥튀기 된 감도 있고 추가적으로 제로 음료 같은 그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쟁이 점점 이렇게 심해지다 보니까 마케팅 경쟁이 또 상당했다고 해요. 1플러스 같은 게 판촉 행사도 많이 했고 이런 데서 이렇게 비용 발생이 조금 많았던 거죠. 마지막으로 회계상으로도 인건비를 미리 조금 빼둔 부분이 있고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 바뀌어서 비용이 올라간 것도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음료 시장이 마냥저냥 울적하기만 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수 부진이 있긴 한데 해외 판매가 아주 그냥 잘 되고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만회를 한 측면이 있다고 해요. 지금 K 음료가 이제 막 수출이 잘 돼가지고 좀 뜨고 있는 약간 상태거든요. 이게 각 회사마다 이렇게 외국에서 히트친 상품이 조금 다른데 지금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밀키스가 대박이 났다고 해요. 전체 판매량에서 상당 부분을 수출로 만들고 있거든요.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뭐 조만간 한 반 정도는 팔리지 않을까 수출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이 밀키스가 어떻게 알려졌는가 보니까
보니까 역시 BTS가 또 있었습니다. BTS가 밀키스에다가 수박을 담가가지고 밀키스 화채를 해먹은 적이 있대요. 뭐 사실 화채는 밀키스가 근본이긴 하죠. 저도 이게 사이다 환타보다는 밀키스 조금 인정하는 편이긴 한데 이게 외국에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밀키스가 지금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맛있긴 해. 그리고 팔도에서는 비락식혜가 대박이 났대요. 이거는 주로 미국이랑 호주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최근에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슬람 문화권에도 이렇게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랄 제품 인증까지 받아가지고 아예 현지화를 그냥 하겠다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고도 전반적으로 식혜 상품의 수출액이 증가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식혜가 좀 이렇게 전통 음료 취급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아저씨들이 먹는 음료 느낌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찜질방 아니면 이렇게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외국에선 이게 또 건강 음료로 마케팅이 돼가지고 물꼬를 잘 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웅진식품 같은 경우는 요것도 이제 쌀음료인데 아침 햇살을 팔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체 음료 중에서 1등을 찍었대요. 이 말은 즉 콜라를 제꼈다는 겁니다. 뭐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국적인 특색이 좀 강한 음료라서 이런 성과가 조금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역시 뭐 같은 쌀국이라 그런지 입맛이 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우리도 쌀국수 이렇게 엄청 먹잖아요. 야 너네 쌀국수 맛있더라. 너네도 우리 거 한번 먹어볼래? 먹을만하지? 약간 이렇게 좀 바꿔 먹는 느낌이 있고 요즘은 이런 거 봐도 이제 뭐 별다른 감흥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국뽕이 잘 안 돼요. 국뽕이 역치가 좀 높아졌습니다. 하도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김구 선생님 보고 계시죠? 이렇게 말 걸기도 조금 죄송스러워요. 우리 선생님이 요즘엔 조금 예민하세요. 자꾸 부르니까 명언 한번 잘못 남겼다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전체 통계를 봐도 우리나라 음료 자체가 수출이 꽤 잘 되고 있어요. 매년 꾸준히 수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에서 좀 제일 잘 팔리고 있는 거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이 미국이고 그 다음은 동남아 쪽으로 쭈르륵 있는데 특히 중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라고 합니다. 그 플라스틱 항아리 담긴 거 있죠. 우리도 좋아하는 거. 한국에 관광 가면은 무조건 먹어봐야 된다. 뭐 이런 소문이 난 음료라고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도 이게 좀 잘 팔리고 있고 중국 다음으로 큰 시장은 이제 미국인데 여기도 지금 밀키스랑 바나나 우유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 국내 시장이 조금 안 좋아도 수출로 조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 안 팔려서 걱정이다. 뭐 이런 것보다는 외국에서 잘 팔리기 시작해서 고무적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대목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한국에서 잘 팔리고 안 팔리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좀스러운 땅에서 노나 먹어봐야 홍안 쪽인데 더 큰 시장에 나가서 발붙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 수출이 잘 된다는 거는 확실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삼양 보세요. 불닭 하나 터져가지고 지금 시총이 농심의 3배가 됐습니다. 사실 이것도 BTS 때문에 엄청 뜬 건데 이게 뭐 어차피 다 갔다 오고 있으니까 그냥 장난 섞어서 조금 하는 말이지만 BTS 이 형들은요 군대를 보냈으면 안 됐어요. 하루에 2끼 이상 K-푸드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드시게 하고 컨텐츠를 찍어다 올리게 제도화를 했어야 됩니다. BTS를 활용한 한식의 세계화 및 육성법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제2의 불닭볶음면 같은 거 계속 찍어냈어야 돼요. 이거를 지금 군대를 보내가지고 짬을 드시게 했으니 이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민감한 얘기인데 그냥 재미로 말해봤어요. 참고로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소주 중에 좋은 데 있죠. 이거 만든 데가 이제 무학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나름 중견기업이고 상장기업이에요. 여기서 지금 뭘 수출하고 있냐면은 지금 이 사진이 태국의 슈퍼마켓이거든요. 보시면 이제 민트초코 소주가 있어요. 이게 무학에서 파는 겁니다. 민트초코 우유도 아니고 소주를 만들어서 너네 돈 이렇게 벌고 있었니 밖에서? 국가의 위신에 장기세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자, 이거 수출되는 거를 우리가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태국인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난인 거 아시죠? 만약에 무학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저한테 마케팅 팀이 감다뒤라고 저는 접수를 하겠습니다. 무학의 민초 소주 화이팅.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잘 팔리고 있냐? 사실 K 음료보다 먼저 잘 된 게 K 푸드잖아요. 불닭은 지금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슈퍼에 가면 없는 데가 없다면서요. 전 세계 여러 인간들을 피똥싸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그간 K푸드 세계화 해보겠다고 현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정작 현지화에 대한 고민이 1도 없는 불닭이 제일 잘 팔리고 있으니까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K푸드가 먼저 터지니까 K음료 업체에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짜냐면은 K푸드에 잘 어울리는 K음료, 매운 음식에 잘 어울리는 뭐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국에서 그 칭따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문구가 양꼬치엔 칭따오 이런 거였잖아요. 그 양꼬치라는 익숙한 상품의 인지도에다가 편승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신제품이 출시가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낯선 제품인데 이거를 기존에 익숙한 제품에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지고 소개를 하면은 알리기가 수월한 게 조금 있나 봐요.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가지고 불닭엔 쿨피스라든가 삼겹살에는 이렇게 사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이럴을 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가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거라 그러면 약간 그 품질도 좀 보장돼 있고 청결하고 건강한 이미지가
가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조금 더 많이 마시는 것 같고, 관련해서 조금 특이한 게 건강 음료가 조금 잘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홍삼 음료예요. 미국 같은 데서 되게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마셔온 음료들이 상당수는 외국에서 건너온 것들이잖아요. 식당 어딜 가나 이게 비치되어 있는 콜라나 환타 같은 것도 외국에서 건너온 것이고, 사실상 국내 음료보다 외국 음료가 더 사랑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음료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니까 확실히 한류가 전성기긴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내리막길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약간 그 임종 직전에 즐겨보는 그런 찰나의 약간 찬스 같은 느낌도 있지만, 뭐 얼마나 갈지 모를 이 순간을 잘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피 국뽕 되시고요. 자, 오늘도 어김없이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물건은요, 베트남에서 무려 콜라를 제끼고 1등을 먹어버린 K 음료 아침 햇살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호불호 음료 7대장 같은 이상한 밈에 끼어 들어갔죠. 무슨 쌀뜨물 맛이 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쌀뜨물 먹어본 적도 없으면서 이상한 프레임 씌워가지고 잘 먹던 사람도 괜히 눈치 보면서 먹게 만들고, 저도 막 숨어서 먹던 그런 음료인데 한국에서만 대접이 안 좋아요. 수출 시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대중적인 픽으로 부상하면서 금이 환영한 물건이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당당하게 어깨 펴고 밖에서도 조금 먹어볼까 싶은데 오바일까요? 아직은 좀 섣부른 감이 있으려나? 그래도 이제는 뭐 숨어서 먹다가 들켜도 자기 변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참 좋으네요. 뭐 나 아침 햇살 먹는데 뭐 어쩌라고, 이거 베트남에서 1등했어. 그 후에 31개국에서 수출하고 있으면서 대만이나 중국, 미국에서도 잘 팔리고 있거든.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고소해. 정말 굉장한 고소함이다. 밈으로 희생되기에는 정말 아까운 고소함이 있어요. 참고로 이 아침 햇살도 제로가 있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서 기존 대비 칼로리가 좀 낮아요. 맛은 거의 똑같은데 저는 오리지널이 조금 더 고소한 것 같아요. 제 동생은 뭐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아침 햇살로다가 떡볶이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억지 광고 텐션으로 무리수 던지는 거 아니고 진짜로 유튜브에서 유행했던 레시피예요. 이게 따로 양념장을 만들 필요 없이, 뭐 간을 할 필요가 없이 아침 햇살이랑 고추장만 넣으면 돼가지고 간단해가지고 유명해진 레시피인데, 제 동생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냄새가 너무 아침 햇살 냄새야. 그냥 새로 나온 아침 햇살 고추장만 뭐 이런 느낌 냄새가 나는데, 이 지금 레시피를 제대로 보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의심이 들더라고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아리까리하면서 먹어봤죠. 근데 진짜로 의외인 게 생각보다 특이한 맛이 아니에요. 평소에 먹던 떡볶이 맛이 납니다. 무난하게 잘 만든 평범한 떡볶이? 그런 맛이 나요. 뭐 엄청나게 특출난 맛이다 이런 건 아닌데, 레시피가 라면급으로 이렇게 간단한 거 치고는 되게 맛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다. 그 플레이팅 좀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해보라니까. 대파 썬 거 보세요. 저거 떡보다 크네. 구이용 대파 아닌가? 다음으로 이걸로 라떼도 가능합니다. 카누 같은 거, 이게 인스턴트 커피 같은 거를 끓여가지고 우유 대신에 아침 햇살에 타가지고 먹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약간 그 오트밀 라떼 같은 맛이 나요. 물론 단맛이 있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라떼랑은 조금 다르지만 우유 없을 때 충분히 대체가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 다른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는 취향을 조금 타나봐요. 드시면서 고개를 막 갸우뚱하시고 막 그러더라고. 자막에 막 물음표 100만 개 막 달면서. 마지막으로 이걸로 막걸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침 햇살에 소주만 타면 되는데 막걸리 느낌이 아주 살짝 나긴 해요. 굉장히 재밌는 맛이 납니다. 지금 500ml짜리 20개를 17,9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개당 900원도 안 돼요. 괜찮죠? 오리지널 제로 고구마 옥수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고구마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먹을수록 중독성이 엄청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진입장벽은 좀 있습니다. 첫 맛이 조금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조금 도전적인 정신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신 발언하면은 전 진짜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팔았다가 만약에 호불호 많이 갈리면은 조금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